3월 40일 42번. 자, 이건 전체로 장문인데 전체로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 아까 해법을 얘기했습니다. 차치하면 여기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뭘 잡으라고요? 키워드. 빠지지 않을 거. 제목 문제잖아. 제목 문제이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되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첫째 문장에서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면 translating a rhetoric text 이렇게 됐어요. 그죠? 거기 동그라미가 가야 되는 거야. translating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뭐가 있니? 벗이잖아. 벗 동그라미. 네 번째 문장에 뭐가 있니? 벗이잖아. 벗 동그라미. 그러면 translating a rhetoric text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를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만 화제는 어떻게 된다? translating이라는 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but 4번, 네 번째 문장에 있는 but 다음에 있겠죠. 그렇죠? 그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전까지의 전개는 어떻게 됐냐면 translating을 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론을 보세요. translating을 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줄에 inevitable loss in translation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번역에서의 불가피한 상실, 손실이 있다라는 거야. 야, 우리나라 문학 작품, 한강의 문학 작품을 그 번역가가 엄청나게 잘 번역해서 그렇지. 만약에 조금 잘 못하는 번역가가 번역했다면 그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이 됐겠냐고 번역했을 때. 그러니까 그 손실이 있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벗은 긍정성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데, 즉 번역하는 데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세 번째 문장에서는 워싱머신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세탁기 사용 설명서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는 그런 게 있을까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응? 자, 뭐가 없을 거냐면 긍정적인 면에서 두 번째 문장의 긍정적인 면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게 생길 수 있대.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번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해. 알았어요? 문학에서는. 그런데 그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보는데 그게 번역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창의성이라는 게 생길 수 없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그리고서 네 번째 문장에서 벗하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전달하는 거야. 근데 얘가 문장 구조 보이니? 선생님 늘상 얘기하는 거 양쪽 컴마 어떻게 되니? 가로 묶어 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 물음표를 주고 있잖니. 그 다음 문장도 물음표를 주고 있잖니. 그치? 그러면 확실하게 결론은 어디에서 끝났다? 여섯 번째 문장 philosophy wishes to convey its truth impact. 거기서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야. 결론은. 알겠어요? 근데 네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네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는 뭐가 되니? philosophy language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잖아. 진짜 내가 이 글에서 쓰고자 하는 바가 뭐야? 철학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번역에는 손실도 있고 이득도 있을 수 있는데 철학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준 게 philosophy wishes to convey its truth intact. 거기까지만 without loss까지 거기까지만 가도 끝난 거예요. 그 밑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밑에 골치 아프게 그 해석하지 않으셔도 무조건 얘는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밑에 매달리지 말라고. 거기에 결론을 줬잖아. 뭐라고? 철학은 바란다고. 뭘 바라냐면 to convey its truth. 자기의 즉 철학의 진실을 전달하기를 원해. 근데 어떻게? intact, 손 타지 않고. intact, tact라는 게 손을 댄 거고 intact는 손을 안 댔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길 원해. 뭐 없이? without loss, 손실 없이. 이제 그 뒤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득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것으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글의 주제는. 그럼 여기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겠니? 제목이든 주제든 요지든 뭘 얘기할 때 무조건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첫째 목 번역, 두 번째 목 철학. 정답지 보세요. 정답지 보면 이 두 개가 일단 있는 거, 한 개만 있는 건 틀렸어요. 두 개 있는 거 찾아. 2번 translating, philosophy 둘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 얘기한 부분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해석이 돼야 되죠. In pursuit of truth, 진실을 전달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Translating philosophy 뭐야? 철학을 번역하는 거. 그건 뭐야?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러는가? 진실의 추구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진실의 추구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as it is야. 이게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니? 그 다른 비교되는 다른 선택지들이 비교될 만한 게 없지. 오답을 쓸 만한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비슷하게 썼다면 다른 것도 트랜슬레이팅이 있고 필라소피 있고 진실에 대한 추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다르게 했다면 as it is를 모르면은 해석이 답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럼 as it is가 무슨 뜻이야? 응? 공부 안 했던 것 같이 다 했어 이 자식들아. 이거 as it is든 as it was든 as they are든 as they were든 다 얘네들은 다 뭐라고 해석한다?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알았어? 원래 it이 그럼 여기서 it은 뭐야? it은 언제 써? 앞에 가리키고자 하는 애가 단수일 때. 얘는 뭐야? 앞에 가리키고자 하는 애가 복수일 때. 그걸 쓴다고. 있는 그대로니까 얘가 뭐야? 인택트하게 이런 얘기잖아. 그죠? 변형시키지 말란 얘기죠. 이것까지 아셔야 된다고. 참고로 as it were는 뭐죠? 여기 as they는 없어. as it was지. as it were. 얘는 뜻이 뭐야? 즉 말하자면 가정법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제목 문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철학의 번역. 그러는 뭐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철학의 번역.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요 기조에 맞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응? 그 답은 1, 2번에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죠? 3, 4, 5번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오면 5번이란 말이야. 아니, 4번이란 말이야. 4번에 보면, 거기 보세요. 결론 내고 있어요. 그쵸? thus하고. Thus, philosophy might refuse to be placed on the side of non-literary language and express itself in unstylish language. 이렇게 됐어요. 야, 얘는 앞에 내용을 안 보더라도 실제로는 요 문장만 갖고도 어떤 면에서는 좀 센스가 있으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뭐 보고 답을 쓸 수 있냐면 in unstylish language라는 것을 보고서 답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스타일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스타일은 뭐예요? 글을 쓰는 데, 그래서 스타일은 뭐야? 너희들이 말하는 국어에서 배우는 문체라는 거야. 문체. 알았어요? 간결체니 만연체니 또 화려하게 쓰는 걸 뭐라 그러냐? 그런 거 모르냐? 선생님도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두 개밖에 안 나네. 간결체, 만연체 응? 그런 것, 그런 문체를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뭐야? 철학은 우리가 6번째 문장, 즉 물음표 2개가 끝난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의 첫 문장, 올 전까지만 해석을 했다 쳐.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됐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왔을 때 4번째 C번을 답으로 쓸 수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C번, 3번을. 그럼 거기도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되겠지만 답 쪽으로 왔을 때 보면 필라소피 마이트 어떻게 해요? 철학이 거절할 수도 있다. 뭐를 거절하냐면 to be placed, 놓여지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On the side of non-literary language, 어디 편에 놓여지는 거? 비문학적 언어의 편, 그런 편의 사이드에 놓여지는 걸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럼 비문학적인 언어는 위에 예로 볼 때 뭐야? 위에 예로 볼 때 워싱머신 매뉴얼 같은 거를 우리가 비문학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거는 어떻게
원래 그 기록돼 있는 원래 그 매뉴얼이 작성돼 있는 거에 의도를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놓여지는 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바래야 되지. 근데 몰랐다 쳐? and express.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치면 철학은 and express itself. might express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다. in unstylish language. 그런 어떤 문체가 없는 언어로서 이런 얘기잖아. 그지? 문체가 없이. 그러니까 그 뭐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붙인다든가 뭐 이런 것 없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형이 될 일이 없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찾아갑니다. 해석 가봅시다. 자, 리터러리 텍스트는 그냥 글로 된 건 다 텍스트예요. 그죠? 그래서 문학의 글을 번역하는 것은 어렵대. 그러나 it's often said that 생략되어 있는 게 보이죠? it은 가주어고요. 종종 that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 수동태야. 말한다고 합니다. There will be an 있다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번역에는 불가피한 inevitable 불가피한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불가피한 그런 뭐가 있어요? 손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that challenge frequently inspires creative re-renderings 것까지 보면 그러나 그 어려움이 문학을 번역하는 것의 어려움이 종종 inspires 자극을 한다라는 거야. 자, 영감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번역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까 하는 re-rendering. 렌더가 무슨 뜻이 있다고? 번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악기를 연주하다, A가 B 되게 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렌더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을 가치가 있는 거야. 오형식으로 주로 많이 쓰여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창의적인 재해석에 대해 재해석을 자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자극한다가 편해. 영감을 불어일으킨다고요. 그런데 그 재해석은 명대동이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죠. 그 재해석이 offer the prospect of a gain in translation 그랬어요. 번역에 있어서 어떤 이득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번역에 있어서 뭔가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번역함으로써 번역에 있어서 이득에 대한 전망을 가능성이야. 전망이라는 게 우리가 경치 보이는 가능성 뷰는 아니 그 전망은 뷰고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가능성은 프로스펙트란 말이야. 그 전망을 제공하는 창의적인 재해석을 자극하는데 문장 끝에 aswell은 그냥 TO2예요. 또한 역시란 말이고. 그런데 세탁기 매뉴얼, 세탁기 사용 설명서는 doesn't present 뭐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제시하지 않아. 그렇죠? 문학의 해석이 주는 그런 뭐가 똑같은 어려움을 제시하지 않고 nor 했으니까 뭐뭐도 역시 아니야. 그러므로 does it inspire? it은 뭐야? 워싱 머신 매뉴얼을 가리키는 거고. 그 세탁기 사용 설명서는 더즈나 노아가 있으니까 나시죠, 그렇죠? It inspire 자극하지도 않아. 똑같은 그런 창의적인 창의성을 요구하지도 않아. 이더도 또한 역시 알죠, 부정문이야. 그러나 where in terms부터 시작해서 가로 묶고 빼고요, language까지 가로 묶고 빼면 where we might가 아니고 바보야. where might we position philosophy's language 그렇게 됐잖아. 우리는 어디에다가 philosophy's language 철학의 언어를 어디에다가 position 위치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서 말한 건 지금 두 가지잖아. 그죠? 비문학과 문학의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가로 있는 걸 해석하면 in terms of가 뭐야? 뭐뭐와 관련해서 뭐뭐의 측면에서 이런 얘기야. 뭐와 관련해서 the opposition between literary and non-literary language 두 개 제시를 했잖니, 그렇지? 문학적 언어와 비문학적 언어 사이에서의 그런 대립의 측면에서 비문학적 언어와 문학적 언어가 대립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opposition이라는 건 대립, 반대 뭐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그럼 대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디에 놓일까? 문학일까? 비문학일까? 이런 얘기. Might philosophy want to avoid
translatory economy that aims for gain in translation but risk 이렇게 됐어요. but risk loss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철학은 그럴 수 있어. might want to avoid 피하기를 원할 수 있어.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피하기를 원할 수 있다라고. 뭐를 피하기 원하냐면 번역의 경제래요. 일단 그 단어부터 볼게. translation이 번역이고 translatory가 번역의 그런데 번역의라는 말 말고 다른 뜻으로 주로 쓰인대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translative라고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사실 이게 더 번역의라는 형용사로는 이게 주로 쓰여요. translatory라는 것은 거의 쓰이지 않고 번역의 경제를 갑자기 번역이 무슨 경제가 튀어나오냐? 당연히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대디아가 번역의 경제가 뭔지 설명하잖아. 대신 나오면서 이해되니? 근데 번역의 경제라는 놈은 에임하고 리스크하는 거야. 알았어요? 에임하고 리스크하는 거야. 뭐를 에임하냐면 for a gain in translation 번역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risk loss 상실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번역상의 경제를 회피한다 이런 얘기야. 뭔가 무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철학은 더하기 빼기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더하기 빼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까? 그렇게 피하기를 원할까라고 묻고 있어. 그래서 답을 준 거잖아. 근데 철학은 wishing to convey its truth intact 그랬잖아. 철학은 자기의 진실을 전달하길 원해 온전한 상태로 이런 얘기잖아. without loss 손실 없이 그리고 without gain either 이것까지 더불어서 그리고 또 뭐도 없이 either는 역시 뭐 없이 gain 이득도 없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싫어 그런 얘기야. or at least 또는 적어도 이게 기본이고요. 철학의 특징이 이게 기본이란 얘기야. 근데 100번 양보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얘기는 적어도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게 뭐야? 철학은 might hesitate to offer its truth to translation 그랬어요. 자, 주저할 수 있다고 철학이 주저할 수 있어. hesitate 주저하다 이런 얘기 망설이다. 뭐 하기를 주저해요? to offer its truth 자기의 진실을 전달하기를 제공하는 걸 주저할 수 있어. 누구에게? 번역에게. 그러니까 번역 안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번역되지 않게 하기로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조건.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of what gain and indeed gain in depth actually means 그랬죠. 자, 뭐가 없으면 이런 얘기잖아. Further clarification. 추가적인. further 그러니까 더 많은 이런 얘기야. 그냥 더 많은 clarification. clarify라는 게 뭐야? 명확하게 하다라는 게 clarify가 명확하게 하다 밝히는 거잖아. 그래서 clarification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명확히 밝힌 거니까 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추가적인 해명, 더 많은 해명이 없으면 뭐에 대해서? 자, 기본이 뭐라고? 기본이 어디까지? 이더까지. 야, 손대면 안 돼. 온전하게 전달해. 근데 뭔가 좀 바꾸려 그러니?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돼? 적어도 뭔가 바꾼다면 이런 것들 further clarification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야. 주저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주저한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맞지? 이해되지? 만약에 거꾸로 한다면 주저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without이 with로 바뀌겠지. 이해되니? 그것도 성립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further clarification 더 많은 해명이 없으면 이런 얘기야. 근데 뭐에 대한 해명이냐면 what gain actually means 양쪽 컴마는 가로가 진리야. and부터 시작해서 depth를 가로치지 않았을 때 의주동이 보이니 이게 보여야 되는 거지. what gain 그 이득이라는 것이 자 리렌더링을 하는 거잖아. 리렌더링을 하면 크리에이티브 리렌더링을 해서 이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득이 그리고 실제 더 심도 있게는 실제 이득이 actually means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번역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야. 번역하는데 주저할 거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번역가가 철학의 뜻을 원서에서 철학의 이런 뜻을 전달했는데 A는 B나 뜻을 전달했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은 A는 B
다시이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러면 치자. 했다 치자. 그렇게 A 다시다라고 번역을 했다 치자. 그럼 뭐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번역가가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게 바로 뭐야?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없어서 다른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용납.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hesitate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번역 어떻게 한다는 거죠. It cannot be a matter of upsetting stylistic losses. 그것은 그렇게 제공할까 말까 하는 거. 알았어요? 번역을 줄까 말까 하는 것은 cannot be a matter. 뭐의 문제일 수가 없어? upsetting. upset이 뭔지 알죠? 상쇄시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거. 그죠? 뭐를 상쇄시키는 것일 수 없어? 그런 문체의 손실, 문체의 손실을 어떻게 상쇄시키는 그런 문제 아니다. 그런 문체적인 문제들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The lost philosophy fears 끊어야죠. 뭐 해야 돼? 명명동약, 거기까지 명명동약 fears까지가 philosophy fears가 lost를 꾸미잖니. 철학이 두려워하는 것은 is a loss of meaning. 뭐야? 의미의 손실이라고. 상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즉 그걸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the compromising of truth. 진실에 대한 타협이라고. 알겠어? 진실에 대한 타협. 이거 안 한다고. 그렇죠? thus 그래서 철학은 might refuse 아니고요. wish 바랄 수도 있어. 뭐를 바랄 수도 있냐면 to be placed 놓여지는 거야. place가 놓다니까. 어디에 놓여지냐면 on the side of 그쪽 편에. 뭐의 편이야? non-literary language 비문학적 언어의 편에 놓여질 수 있어. 그래서 철학은 express itself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in unstylish language 스타일이 없는 그런 언어로. 그죠? 문체가 없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자신을. 뭐처럼 그러냐면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또 비유를 하는 거야. 뭐처럼 그렇게 그 비문학적인 아니죠. 스타일이 없는 언어냐면 like 바디 오운지 이 사람의 수학적 글처럼 수학의 글을 쓴 것처럼. 그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소데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unstylish language로 표현하냐면 no translator is prompted 그랬어요. 어떤 번역가도 자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라는 것이 여기서 자극하다. 프롬프트의 기본 뜻이 뭐뭐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뭐 촉발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프롬프트 신속한 뭐 즉각적인 이런 형용사도 있지만 자극하는 거야. 촉발하고 그리고 뭐뭐 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자, 그렇게 유도되지 않게 번역가가 is prompted 뭐에 유도되지 않게 모적으로 그렇게 자극받지 않게 to rude and bold action to creative rewriting 창의적인 재해석이라고 해도 돼. 다시 글쓰기죠. 창의적인 창의적인 재작성이라는 무례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창의적이라고 했지만 무례하고 대담한 그런 대담한 행위에 대해서 자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세탁기의 설명서처럼 A는 B다 라는 식의 건조한 문체를 쓴다 이런 얘기야. 건조체, 화려체 이런 거 알지 그치? 또 나왔네. 아까 만연체, 감결체 맞냐? 심하다 니들. If philosophy wishes to increase its range and avoid being restricted to a national or regional tradition 이렇게 했어요. 만약 근데 이때부터 이제 좀 분더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보기 5개 만들어야 되잖아. If philosophy 만약 철학이 바래 뭐 하길 바라냐면 its range 자기의 범위를 영역을 증가시키길 바래. 즉 넓히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avoid 했으니까 wishes to avoid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피하기를 바래. 어떻게 되고 영역을 넓혀서 being restricted 뭐야? 제한되는 거. 어디로 돼야지 제한되냐면 국내적인 그런 전통, 국가적인 전통이나 지역적 전통으로 제한되는 것을 피하길 바란다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철학은. 그죠? 이것은 철학은 needs a translation model. 뭐야?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한다. 그죠? 번역 모델도 필요한데 어떤 번역 모델이겠어요? 위에서 말한 번역 모델이 돼야 되겠지, 그치? non-literal language 식의, 그죠? 그러니까 that conveys philosophical truths to the world. 뭐야? 전달하는 번역 모델. 철학의 진실을 세상에 전달하는 번역 모델. 근데 뭐 없이 without any economic fluctuation of loss and gain 됐어요. 뭐 없이 어떠한 경제적인 변동. fluctuation이라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fluctuation이라고 그래. 손실과 이득이라는 변동 없이 세상의 철학적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한다. 번조체로 쓰면 돼요. 번조체. 그렇죠?